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어제는 조금 아쉬운 12월의 시작이었지만 오늘은 또 코스피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스피가 3,994. 요즘 코스피는 4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위로 멀어지면 내려오고 아래로 멀어지면 또 땡겨 올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말이고 더 보자면 연초까지 저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 보면서 화요일 팀 든든한 두 분이죠.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12월 시작한 지가 이제 이틀째다 보니까 12월에 대한 궁금증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분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급격하게 또 늘어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종목 수도 하락 종목 수보다 거의 2배 넘게 많았고요. 하지만 또 앞으로 연말이고 변수가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12월 1일부로 미국의 양적 긴축은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12월 달에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거든요. 자, 두 분께서는 어떤 일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일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네, 저는 굳이 꼽자면은 이런 FOMC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엔 지금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결국엔 우리 시장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장을 위협할 만한 변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금리 인하 기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타 등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이게 벌써 문제가 되거나 좀 시장에 위협을 주는 건이었으면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늘 강한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좀 견조한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너무 이런 변수보다는 우리 앞으로 이런 결국에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우리 순환 종목 장세에서 좀 이렇게 종목 중심에 한번 집중을 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연호 대표님께서는 일단 FOMC를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잡아주셨네요. 참조들 한국 시간으로 아마 12월 11일 새벽에 금리 결정하고 우리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이상로 대표님, 자 굉장히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12월 달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12월 10일 날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고 이제 점도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 금리가 동결이 되든 인하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년에 금리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동성이 더욱더 확장될 것인가 아니면 유동성이 여기서 멈출 것인가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하는 바는 12월 중순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산타랠리를 기대해보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지전이라고 해서 항상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 가장 뜨겁게 전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영토가 결정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휴전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실 일반 병사들은 상당히 총을 겨누면서 또 싸웠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 지금 병력을 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또 종전이 정말로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세계적 평화가 온다면 그것도 증시에는 상당한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12월 달 지금 좀 준비를 하셨다가
아직까지 주도주가 지금 안 잡힌 시장이에요. 그렇다가 여기에서 10일 중순 이후로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 섹터가 신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공이 역시 뭐 12월 달 일단 FOMC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참조적으로 뭐 이번 12월 FOMC도 지금 지난 9월, 10월에 이어서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시장을 좀 내다보고 있고요. 참조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된 부분, 또 뭐 다음 주 동시 만기일까지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방금 또 반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코스닥 지수가 다시 대형주 위주로 강했다 보니까 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비중이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시속 게임이 나는 듯한 코스피가 조금 주춤될 때는 코스닥이 좀 오르고 네. 오늘처럼 또 코스피가 좀 힘을 발휘하니까 코스닥은 좀 눌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12월 달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저는 뭐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거래소 코스피 4, 그다음에 코스닥 6 이렇게 한번 제시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우리 이렇게 잘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제시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정부의 이런 코스닥 붐업 정책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그리고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으나 코스피 대비해서 덜 오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오늘 장에서 그동안에 한번 상승이 못 나왔던 코스피가 좀 강하게 더 상승이 나와주는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월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셨을 때 지난번에 정부의 코스피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4,200포인트까지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이런 정책,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지만 강한 모습이지만 여기 900포인트대에서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 과거의 이런 전고점인 1000스다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코스닥 쪽에 중점을 두시되 이렇게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좀 비중을 나눠서 이렇게 제시하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섹터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순환 종목 장세에 대한 좀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태여 비중을 둔다면 코스피 4, 네, 코스닥 6,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섹터 흐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피 다시 오늘의 어떤 이슈였기 때문에 짚어보자면 젠슨 왕의 발언 때문에 반도체도 뭐 기본적으로 올라와 줬습니다만 오늘의 어떤 상승 이슈는 또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대형주 위주로 봐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해들 하십니다. 네, 자, 오늘 뭐 모처럼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오늘 힘이 좋았죠. 금융주도 괜찮았고요. 지금 대형주 간에도 약간 주도주가 좀 순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스피 대형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현대차 그룹이 현재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 선두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오토에도 상당 부분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그에 따른 뭐 후광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피지컬 AI라든지 또는 이제 노랑봉투법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공론화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대차 그룹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동화 공정이란 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움직임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갖다 붙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유일한 약점이었던 것이 바로 이 관세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런 관세에 대한 이슈 자체가 지금은 이제 너무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배당주 안에서도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 최근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은 좀 부족한 양상들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이런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냉혹한 평가를 좀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저는 그대로 좀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금융사들에 대한 움직임은 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현재 금융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지켜보는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까지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 안에서도 금융사 보고 전자닉스는 여전히 또 신고가 흐름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오늘의 진주반상회 또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나윤호 대표님의 로킷 헬스케어. 이 5일선을 타고 다니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5일선을 타고 쭉 우상향을 정말 견조하게 하고 있어요. 자, 엘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 제약바이오를 지속적으로 관점을 잡아드리면서 특히 오가노이드에 대한 산업을 주목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로킷 헬스케어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공 피부라든지 아니면 인공 장기 이런 오가노이드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최근에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 실험 폐지 기조에 따른 인공 피부라든지 이런 오가노이드에 대한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가노이드 산업은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단기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가총액도 이젠 1조 2천억 달러 도달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전략에서 세워드렸듯이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젠 좀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거의 9만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젠 한 7, 80%는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 20% 정도는 그냥 기념 삼아서 9만 원, 그 다음 10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 지금 프로티나도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 10만 원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중소형 주들이 제약바이오들이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먼저 시세를 뿜었다면 아직 덜 오른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대표님도 DIC가 최근 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엘사 한번 들어갈까요? 네. DIC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뭐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2배 이상까지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뭐 DIC 같은 경우에는 가치적 성격이 좀 강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로봇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부품이고 그 부품 안에서도 이제 감속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그 감속기 기업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이제 SPG라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가 이 DIC라는 기업인데요. 이 DIC에 들어가는 만들고 있는 이 감속기가 테슬라가 얘기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할 뿐이고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DIC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도 2배 이상 가까이 큰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저는 이런 피지컬 AI가 다시 한 번 더 신성장주에 대한 부분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잠깐 한번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 8,300원짜리를 뚫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그 자리에 뚫고 넘어간다는 거는 뭔가가 바뀌었다.
대신에 시장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뭔가 바뀌었다라고 보시고 지금은 신고가 가는 종목 파시면 다시 못 삽니다.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IC는 조금 더 길게 가면서 신고가 노려보자 홀딩 전략 주셨고요. 로키텔스케어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ES 리뷰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이 이번 주에 주목하시는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도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는 똘똘한 한 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로 파트너 제주반도체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더 핑크퐁 컴퍼니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제주 반도체 대 더 핑크퐁 컴퍼니. 네, 핑크퐁 컴퍼니 회사 이름 참 재밌어요. 아기상어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아마 다 알고 계신 회사일 건데요. 자, 더 핑크퐁 컴퍼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신규 상장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고개를 좀 들려고 폼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핑크퐁 컴퍼니, 우리 핑크퐁 캐릭터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주셨던 아기상어, 이 캐릭터를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런 산타랠리라고 해서 좀 이런 크리스마스 특수도 누려볼 수 있는 기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크리스마스 특수뿐만 아니라 이런 좀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 모멘텀까지 갖고 가볼 수가 있는 기업이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KT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안정성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이렇게 막 처음부터 공략하는 게 아니라 눌림에서 공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주 진짜 주식에서 잡아드렸던 노타의 한번 흐름을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눌림 자리에서 잡아드리고 바로 이렇게 주가가 터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 핑크폰 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낙폭 과대 구간에서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연기금과 이런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낙폭 과대 구간에서 공모가 언더 가격에서 충분히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41,000원 전후까지 한번 열려 있고 이게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위까지 한번 열려 있다는 점 함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대표님은 제주 반도체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최근에 약간 시장이 좀 소외된 분위기인데 자,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네, 최근에 뭐 디램 가격이 올랐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디램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두 달 전 대비해서 현재 2배 이상 올랐고 DDR4도 그렇고 DDR5도 많이 오른 가격대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이크로 SD도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DDR4와 DDR5 쪽에 대한 가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HBM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좀 더 가동이 붙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메모리 반도체 쪽은 또 좀 소외되는 국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쪽은 지금 현재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에서 제주 반도체는 이 메모리에 대한 팹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 부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3분기에도 실적이 매출만 3배 이상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 주가는 조금 과하게 빠진 국면 이렇게 보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제주 반도체가 과거에 2024년도에 한번 38,000원까지 한번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 지금 2년 가까이를 횡보를 지금 조금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힘을 좀 모았으면 또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튈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움직이겠다, 그죠?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면서 지금 이제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각도가 조금씩 커져요, 그죠? 이런 각도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곧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한 29,000원, 3만 원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4분기 실적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상승했고 또 과하게 이미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같이 짚어주셨고요. 제주 반도체 확인해 봤고요. 핑크퐁 컴퍼니도 어떤 크리스마스 특수를 조금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금쪽 같은 일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대차 들어왔고요. 매수가 26만 1,000원입니다. 배당 많이 준다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현대차 최근 한 달 쉬다가 오늘 모처럼 올랐는데요. 일단 배당 많이 준다는데 좀 오를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현대차 오늘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갈까요? 또 지난번처럼 올랐다 말아버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런 연말까지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자동차 한번 발목을 잡았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에서 11월 1일부터 이런 관세나 소급 인하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우리 가장 자동차에서 발목 잡고 있었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시장 이렇게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걸 키운다고 해서 판매가 안 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실적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배당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연말까지 좀 긍정적인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눌림을 받고 이런 모습이 나와줬지만 어느 정도 이젠 바닥을 다지고 오늘 장에서 이런 관세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봉에서 이런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10주선 이격 조정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만큼 여기에서 이제 빠진다기보다는 좀 더 낙폭 구간에서 터닝,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고점이 한 30만 원 근처가 되는데 저는 일단 우리 보유하신 분 관점이라면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가를 한 29만 원, 30만 원까지 정고점 한번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현대차는 그래도 매년 벌어들인 이익의 한 25%를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분기 배당 실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말은 배당 시즌이라서 배당 관련주들 주가 조금 수급은 좀 받쳐주는 수급은 있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전략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가 많이 네.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걱정되세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에코프로를 네, 액면 분할하기 전서부터 제가 샀거든요. 네. 그래서 단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66,600원에 만들어놨어요. 66,600원이요? 오, 예. 네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올랐을 때 3분의 2를 팔고 네. 지금 한 3분의 1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매도를 어느 가격에 좀 매도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수익 잘 보고 계시네요. 걱정이 아니고 이제 언제 나머지 매도할지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조금 애증이 있는 종목인데 또 어떻게 수익을 잘 보셨네요. 이거 고민되신 적은 없으셨어요? 왜요?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액면 분할하기 전서부터 네. 좀 비싸게 사가지고 그때 많이 내려갔을 때는 네. 좀 마음고생 했었죠. 아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도 올해 또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으니까 그럼 지금 남아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한 5% 정도 5%. 남아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얼마에 팔면 좋을지 저희가 살펴봐 예, 드릴게요. 예. 네. 내년까지 들고 가도 되거든요. 내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지금 사실 손실을 줬었던 종목인데 잘 물타기 하셔가지고 어쨌든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을 하셨고 조금 남은 물량 요거는 언제 팔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워낙 2차전지 쪽 분위기가 좋아서
언제쯤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리튬 가격이 반등 나오고 있고 뭐 가격적인 부분에 충분히 더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사실 비중을 좀 실어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뭐 단타치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좀 비중을 진중하게 실어가지고 뭐 집중 투자를 해서 조금 길게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뭐 나머지 조금 남으신 것 같은데요. 뭐 부담이 없으니까 뭐 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저가 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요게 과거에 보면 가격대가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3만 7천 원이니까 약 9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거죠.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이니까 요 앞에서 들어왔던 요게 이제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힘이 폭발적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단에 대한 요 자리 보면 한 7만 5천 원, 7만 원짜리가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가격대에서 보면 한 50% 이상 한번 넘어갈 때가 대단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만 원 선까지 좀 더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종목이 너무 많다, 관리가 잘 안 된다, 걱정만 많이 된다, 그럼 비중 적은 종목은 미리 파셔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더 들어가실 거면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서 10만 원 선까지 내년까지 보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는 뭐 코스닥 시가총액 3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도 코스닥 쪽이 조금 있는 분위기고, 또 거기다 또 2차 전지도 사실 수급 살짝 살아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남은 물량은 조금 여유 있게 어쨌든 뭐 10만 원 밑에서 팔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전략 들어봤고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요. 예, 어떤 부분에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6만 원. 6만 원이요? 근데 이게 회사도 이게 성장성도 있고 네. 저기 매출도 잘 나오고 매출 이게 공시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저기 주가가 네. 저 11월 달부터 뭐 계속 내려가기만 해. 한 번은 네. 6만 원 얼마까지 올라가더니만 외국인들하고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뭐 업황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회사 실적도 좋고 네네. 그런데 이 회사가 근데 실적 공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실적이다 뭐 업황 전반적으로도 같이 좀 살펴봐 드리고요. 혹시 네. 요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비중이 좀 많으세요? 좀 많아요. 많으세요? 어느 정도 있으세요? 한 85%요. 85%요? 한 번에 이만큼 네.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분할로 하는데 이게 분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분할이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비중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 봐드리고, 어쨌든 또 비중이 큰데 손해보고 계시니까 전략도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게 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간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코스닥 있다가 코스피 갔다가. 그래가지고 코스피 종목 팔아가지고 네. 팔아가지고 했더니 코스피는 또 올라가더라고. 네. 또 다른 걸 팔아가지고 들어가셨구나. 저희가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다 살펴봐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지금 뭐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지금 코스닥 들고 있다가 팔아서 지금 일진전기로 옮겨 타신 것 같은데, 네, 팔았는 코스닥은 올라가고 일진전기는 빠지고 해서 지금 화가 아주 단단히 나 계세요. 네.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나연우 대표님, 네. 일진전기 올라갑니까? 네, 일진전기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우리 반등 이용하시는 전략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고압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차단기 이런 전력 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이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들은 이런 AI 산업 확장에 따른 이런 기대감, 실적, 좋은 실적 다 나온 거는 이미 한번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크나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일지전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단기관점에서 정말 이미 한번 시장에서 이미 호실적에 대한 부분,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연봉을 보시게 되면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서 시세를 뿜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끝나고 이제 내년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호실적을 받아두면 내년에 더 좋은 실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인프라의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한 수출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많이 납품이 돼서 이 노후화된 것들이 많이 교체가 된다면 점차 이제 교체할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한번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 건데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점 대비 20%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젠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다만 우리가 한번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도 한번 이 윗꼬리 밴드 상단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게 한 6만 원, 6만 1,000원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6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이 한 종목에 80%면 너무 많으시거든요. 저는 한 종목에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남기시고 웬만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축소하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매수가 정도 왔을 때 이 종목이 강하게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다면 우리 좀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다른 쪽 섹터에 이렇게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매도보다는 홀딩하면서 매수가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일진전기는 전력기기 업체니까 요즘 뭐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맞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회사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참조적으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800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한 1,400억 정도 뜨고 있고요. 지금 내년 예상치도 한 1,700억, 내후년에는 한 2,000억 벌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주가 왜 못 가라는 부분은 선반영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내후년에 한 영업이익을 한 2천억 버는데 앞으로도 더 성장한다 가정하고 그거 대비 15배, 한 3조 정도를 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3조가 주가로 환산하면은 요게 한 6만 4, 5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만 원에 사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좋은 회사는 맞는데 이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거기 사버린 바람에 조금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쨌든 뭐 워낙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좋으니까 다시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 나윤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6만 원 부근에 오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본전 부근에 조금 정리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까지 왔을 때 조금씩 줄여가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넥스틴 종목을 11월 12일 날 6만 5천 원에 네. 3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6만 네, 5천 원.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홀딩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요즘 제약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올라서 또 다행히 수익권으로 또 올라오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바이오에서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또 수익도 보셨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더 보유할지 아니면 다른 제약 바이오로 교체할지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 교체할 만한 제약 바이오 뭐 봐두신 종목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 종목 명칭을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어쨌든 같은 제약 바이오 안에서 조금 종목을 바꾸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괜찮은 전략일지 어떻게 하면 또 좋을지 저희가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사고 난 다음에 확 빠졌다가 지금 최근 올라와서 본전됐다가 어제까지 본전이었어요. 네네. 오늘 올라서 지금 기분이 어제까지는 아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고민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맞아요. 기분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지금 달리는 거를 또 너무 빨리 팔면 또 억울하잖아요. 얼마 정도 팔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전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넥스틴 개인적으로 무조건 일단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이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가 HBM 또는 뭐 HBF 이렇게 이제 좀 더 고성능화가 되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미세화 공정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납품하는 검사 장비가 우리가 이제 다크 필드라고 해서 이제 브라이트 필드 검사는 이제 밝은 빛을 웨이퍼에 그냥 정통으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밝으면 사실 결함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미세한 것들은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크필드는 이제 비스듬하게 빛을 쏴가지고 그런 어둠에서 찾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다크필드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국산화를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결함을 잡아내는 것이 현재는 결국 수율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잘하셨고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보는 종목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물 옵션에서 보면 이제 휩소라고 하는 뭐 갑작스럽게 이제 모든 이제 보조 지표들이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 올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세력이 이제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지 마시고 적어도 지금 현재 요 과정에서 한번 가면 적어도 20% 이상은 한번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림을 한번 그린다면 그 위에 한 75,000원 밴드에서 한번 멈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고가까지 한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에까지 우리가 12월 달까지 본다면 75,000원. 근데 나는 12월 달 말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뭐 시장에 수익만 많이 남다면 괜찮다. 그러면 저는 신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넥스틴도 원래 뭐 1년에 한 500억씩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인데요. 올해는 60억밖에 못 벌어요. 근데 다행히도 좀 내년 내후년도에 다시 한 5, 600억 번다니까 예전에 한 5, 600억 벌 때 주가가 한 8, 9만 원에서 놀았던 회사라서요. 뭐 조금 더 버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문어요. 뷰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26,850원에 20%예요. 26,850원에 20%.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게 기아를 팔아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이게 실적이 그날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네. 오늘 기아는 올라보고 이것도 그러게요. 내리고. 네. 기아 팔아서 샀는데 또 기아가 오늘 올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몸살이 나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거 뷰노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전략을 세워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실적도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자, 참 기아 팔고 옮겨 탔는데 기아는 오르고 뷰노는 빠지고 좀 기분이 나쁘실 만합니다. 자, 그래도 뭐 모양새가 뭐 또 수익 주지 않을까라는 모양새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뷰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뷰노 같은 경우는 의료 AI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정지 예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을 통해서 수익도 이런 영업이익도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의료 AI 한번 흐름과 우리 국내 AI 의료 AI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프로티나 의료 AI 쪽에서 대장으로 가고 있고
3빌리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의료 AI 쪽에서 영상 기반 이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뷰누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 관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단기 과열권 한번 시세를 뿜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에 한번 악재들을 다 뒤로 하고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추세 전환 시그널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종목은 좀 우리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28,000원대 이전 이 전고점 라인 한번 돌파를 해주면 윗방향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이상 32,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길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 또 수익 보실 수 있다고 32,000원대 가격 짚어주셨습니다.